네, 2월 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자들이 매운 바쁜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아마도 자정까지 매우 긴 국정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종일 재판을 합니다. 종일 탄핵 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국회 두 곳을 오가면서 취재 편의점 현장을 놓치지 않고 애청자 여러분들께 현장을 날 것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국회 본청으로 직접 출격하겠습니다. 국회 본청에서 최상목 증인을 포함해서 여러 증인들과 진행되는 국정조사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하고 함께 해주실 거죠? 예, 믿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출발은 박형광 기자의 취재 언박싱으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광입니다. 그 소문이 났어요. 네. 딱 한 번 했는데 예, 박형광은 불철주야 취재 중이다. 예, 힘듭니다. 빡세게 취재하고 있다. 빡셉니다. 빡셉니다. 업계에 소문이 벌써 났는데 첫 방송하고 저는 별로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반응이 바로 왔죠. 바로 왔습니다. 예, 네, 저도 오시안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예. 제가 첫 방송에서 일단 만나라는 친한계 모임이 가동되고 있다. 네. 그리고 주축 좌장은 오신환 전 의원과 김혜란 대변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신환 전 의원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이 친한계 모임 아니다. 네. 우리가 상식 있고 건강한 보수를 위한 모임은 맞지만 특정인을 위한 모임은 아니다. 네. 라고 반론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예. 저도 반론 보도권은 당연히 챙겨드려야 돼서 저도 네. 통화를 했는데 오신환 의원이 본인이 만든 것은 맞다. 네. 내가 중심이 됐고 일단 만나의 좌장이 나인 것은 많은데 특정인을 우리가 뭐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임은 아니다. 네. 열려 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전직 그 서울시 부시장이기 때문에 오세훈 사람이죠. 오세훈 시장하고도 그러니까 다종다기한 당내의 합리적인 개혁 보수들이 모임을 시작했다. 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셔서 네, 오신환 의원님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다음에는 반론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에 이런 목소리가 좀 더 필요합니다. 워낙 극우로 달려가고 있고 네. 극우화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에 건강한 그 개혁 보수 정당이 있는 거냐라는 네,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제 취재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친한계 의원 친한계 인사들이 많이 주축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오신환 의원께서는 뭐 일부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친한계 모임이라고. 네네. 근데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 디테일을 살려서 또 네. 본인의 주제가 예. 틀리지 틀리면 안 되기 않았음을 때문에. 강조하는 네. 예, 박형광 기자. 자, 오늘 첫 번째 풀어주실 취재 언박싱 주제가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오늘은 명태균 게이트의 주인공 명태균 씨 이름이 네. 계속 이제 또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최근에 또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요 관련해서 한 줄 단독을 만들어 오느라 예. 한 줄 단독. 한 줄 단독 예. 이게 생각보다 빡셉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사 쓸 때요 스트레이트 네. 기사가 제일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육하 원칙에 네. 맞춰서 원고지 한 매에 쓰는 거, 네, 맞습니다. 200자 원고지 한 매에 원고 쓰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여하튼 오늘의 한줄 제목은 단독. 그렇습니다. 이제 제목 나왔어요? 명태균 씨 한병도 의원 접견도 받아줬다. 그러니까 이게 한병도 의원도 네, 한병도 의원도 받아줬다. 네. 접견을 따로 했다는 겁니다. 접견을. 네. 가만 있어봐. 최근에 박범계 의원이, 예. 네, 명태균 씨 면회를 했는데. 설 연휴에 명태균 씨를 접견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밝히셨죠. 네, 밝히셨는데 릴레이 접견을 한 겁니까? 의도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 한병도 의원은 네. 그 박범계 의원이 접견이 있기 전 일주일 전에 따로 만났다. 그러면 1월 달에
그러니까 명절 연휴 때 박범계 의원이 만났다면 그 앞선 명절이 앞선, 시작하기 맞습니다. 전에 그 한병도 의원이 먼저 만났다. 맞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답니까? 그러니까 한병도 의원이 지금 야당 간사, 그러니까 국조특위 야당 간사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 네. 국조특위 야당 간사 맡고 맞습니다. 있죠. 그리고 2월 4일 날 2차 청문회가 있었죠. 예. 네, 거기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라는 아, 요청을 예. 따로 하기 위해서 예.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명태균 씨는 예. 증인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거부를 했고, 증인 출석 거부. 네, 예. 다만 30분 정도 접견이 이루어졌는데 예. 대부분의 말을 명태균 씨가 다 얘기했다, 혼자서 떠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나눠봤냐, 왜냐면 박범계 의원과는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12.3 그 네, 내란. 비상계엄을 한 이유는 황금폰에 쫄아서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화제가 됐는데 예. 그래서 한병도 의원한테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예, 물어보니까 사실상 기억 남는 게 없다. 어. 본인이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 예. 일단 목적 자체가 예. 증인 출석을 부탁하기 위해서 간 거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름을 언급하긴 하는데 네. 알맹이 없는 얘기만 하더라. 네, 그래서 그냥 돌아왔다. 예. 근데 저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예. 예, 왜냐면 윤태균을 만나본 사람은 알죠. 압니다. 예. 어떤 내용이 30분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그 CBS 논설위원 하셨던 구용의 기자가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나더 59분. 윤석열 말고 어나더 59분이다. 유유상종인가요? 혼자 네. 얘기한다. 근데 두 분이 만나면 누가 얘기를 많이 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윤이 갑이겠죠. 그래도 그 전략 전술을 조언을 구하던 사람이니까 예. 또 명태균 씨도 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 토크 지분을 가지고 서로 많이 다퉜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주목되는 지점이 있었던 게 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느냐, 한병도 의원이 네. 뭐 목적은 당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갔느냐. 그래서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갔느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다. 그냥 정식 절차를 밟아서 갔다. 그러니까 그 구치소에 있는 분을 접견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접견 신청을 하면 네. 그게 신청이 들어갑니다, 안으로. 그러면 당사자가 누군지 확인을 하고 네. 받아주면 접견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재밌었던 포인트는 명태균 씨가 민주당 의원, 한병도 의원의 접견 신청을 받아줬다. 네. 예, 요게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예.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명태균 씨가 뭐 박주민 의원 그리고 박범계 의원, 네. 한병도 의원 이렇게 세 분을 만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좀 SOS를 치는 거 아닌가? 명태균이 명태균 씨가. 예, 민주당에 나 좀 살려줘.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명태균 씨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네. 민주당에 기대는 것.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민주당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힘 너네 나한테 잘해야 돼. 라는 뜻도 되는 시그널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조의 증인으로 나왔으면 엄청난 화제가 됐을 텐데 왜 안 나오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깔까 말까 나랑 협상해. 예. 이걸 까버리면 협상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해석을 그렇군요. 좀 덧붙여 봅니다. 그러니까 칼집에 칼을 넣어놓고 네. 꺼낼 듯 말 듯 하면서 오히려 압박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쪽에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 느껴지죠. 왜냐하면 예. 저도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명태균이 민주당이랑 협상을 하고 있겠거니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 주목을 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네. 왜 국조특위 증인으로 명태균 씨를 출석시키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한병도 의원이 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도 명태균 씨가 어떻게 보면은 내란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제 나왔던 그 JTBC 단독 기사도 보면은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 진술에서 윤석열이 명태균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진술을 했다라는 예, 것을 예. JTBC가 확보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걸 두 번이나 얘기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가 네. 명태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태균을 불러서
그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아가서 대선 국면을 당연히 우리가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의 황금폰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그 여당 여권의 대권 주자들과 나눴던 대화들이 네.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걸 당사자에게 들으면 더 파급력이 있을 거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특히 이제 그 박형광 기자께서는 네. 이 사건을 아주 깊이 있게 초반부터 들여다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네. 11월 그 얼음에 네. 검찰이 명태균의 황금폰 그러니까 카카오톡 메시지가 김건희와 주고받은 뭐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 뭐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을 검찰이 이미 확보를 했다. 그리고 이미 그 사실을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실과 윤석열 측이 알고 네. 이걸 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 물론 이제 그 지금 나오는 정황을 종합해 보면 네. 아주 오래 전부터 계엄을 작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12월 3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그 어떤 그 후에 저희가 정황을 좀 지켜보면 그런 거죠. 명태균 씨가 왜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 구속되면은 정권이 한 달 안에 망할 거다. 그렇죠. 네, 한 달 안에 하야 또는 탄핵이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실제로 명태균 씨의 구속 만료 기한이 12월 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2월 3일 날 네,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청와대까지 충분히 보고가 됐을 거다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네,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PC 카톡에서 나온 카톡 내용만 이 정도인데 그렇죠. 예, 황금폰이 열리면 본인의 육성과 어떤 다른 공천 개입과 관련한 얘기 말고도 다른 내용도 그러니까 저는 의심하는 것은 여론조사 조작 네. 혹은 경선 투표 조작 예. 뭐 이런 건데 그런 관련한 내용도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사실 뭐 소위 말해서 빼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네.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실제로 남상권 변호사 구속 기소되기 전에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황금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상권 변호사 말은 황금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황금폰이 있다면 네. 내가 검찰에 내지 않고 민주당이나 언론에 주겠다. 맞아요.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예.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좀 네. 급하게 하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을 사전에 어떤 좀 얘기를 나누고 사전 모의도 좀 하고 했지만 실행 날짜를 정해놓진 않았는데 예. 그게 부랴부랴 정해진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내란, 그러니까 예. 준비가 좀 부족한 내란을 시행하지 않았을까. 마누라도 모르게 부인도 모르게 몰랐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취재를 종합하고 있지만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저 끝에 필경 그분이 계시다. 예, 라고 그분이 생각합니다. 계시다. 예, 내란 주도적으로. 예, 핵심적인 내란 속에는 네. 오히려 그분일 가능성이 있다. 그 박지원 의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오빠 계엄 좀 해. 뭐 그러니까 했다고 예. 추측을 한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 이게 황금폰이 공개됐을 때 드러나는 이 마각의 수준이 그냥 그 여일한 수준이 아니라 이거 정말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는 수준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게 네.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안 되더라도 맞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 상당히 많다. 예, 그 내용이 다 드러나면 그러니까 그걸 좀 막아보려고 진짜 쫄아서 했을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쨌든 명태균 씨를 증인 신청을 한 것과 같은 네. 맥락으로 예. 지금 뭐 황금폰을 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어제 네. 뉴스원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명태균 특검법을 네. 추진한다. 예. 제2의 황금폰 확보를 시도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4번이나 좌초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명태균을 타고 들어가서 김건희를 잡겠다. 뭐 이런 전략을 좀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대선판이 벌어지는 것을 좀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